자, 어제 국무총리실에서 당정대, 국민의힘, 여당, 그리고 정부 경제관계자, 그리고 대통령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당정대 협의회에서요. 거기서 김대기 비서실장이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어요. 가계 빚이 터지면 외환위기 수십 배의 위력이 될 거다. 그러니까 외환위기라 그러면 IMF잖아요.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터진다라는 말은 금융위기가 온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금융위기가 오면 외환위기의 수십 배의 위력이 될 거라고 말을 했어요. 왜 이 말을 지금 이 타이밍에 했는가라는 게 의미심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수도 없이 강조해왔던 이야기죠. IMF 때는 한 300만 명 정도가 영향력에 들어갔지만 그 사람들의 삶이 파괴됐지만 이제는 3천만 명의 삶이 파괴될 거라고 내가 말하는 거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여러 번 이야기했죠. 그런데 제 말을 그대로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연끌 대출과 투자가 위험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대처하기 위해서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축소시키고, 왜 변동금리로 가면 지금 감당을 못할 일이 벌어지니까요. 고금리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속에서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부채 관리 문제에 좀 유의해야 되겠다라는 입장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누적된 가계부채 규모가 큰 만큼 금융 안정을 위협하거나 구조적인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관리해 가겠다. 그러면서 맨날 예의주시하겠다, 또 DSR을 갖다가 좀 다듬어서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을 연내에 도입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을 갖다가 도입하겠다고 한 것은 가계부채 수위가 자기들이 보더라도 감당 불가 수준에 가고 있다는 걸 이제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 전가도 좀 하고 빠져나갈 구멍도 좀 찾아야 되겠다라고 작정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 보면 김대기 비서실장이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97년에 기업부채로 인해 우리가 겪었던 외환위기보다 몇십 배의 위력이 클 것이다. 그러니까 97년에 있었던 IMF 때보다 몇십 배 더 위력이 클 거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과거 정부에서 문정부라는 말이죠. 드디어 이제 책임 전가가 시작이 됩니다. 유행한 연끌 대출이나 연끌 투자 같은 형태는 정말로 위험하다. 이렇게 이제 문 정권에서 연끌 대출이나 연끌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을 했어요. 자, 그런데 현 정권에서는 연끌 대출이나 연끌 투자를 하게 안 합니까? 자, 특례 보금자리론을 가지고 젊은 사람들한테 연끌 대출하게 하는 거 없어요? 남 이야기처럼 하는데 이게 참으로 저는 아이러니하다는 거예요. 자, 이창용이가 지난 19일 한국은행 총재가 앞으로 이제 금리가 1%로 떨어지는 일, 이런 거는 없을 거니 대출받아 집 사는 문제에서 저금리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경고한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어제 엉뚱한 소리를 또 하는 겁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을 서민과 저가주택에 집중해 당초 공급 목표였던 39조 6천억을 넘더라도 계속 지원을 할 걸 당이 요청했고 정부가 이걸 합의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회의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해놓고 또 특례 보금자리론을 갖다가 당초 공급 목표가 넘더라도 계속한다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에 국민의힘 대변인은 금융권 시스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계속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의에서 깜짝 놀랄 만한 가계부채 위기가 터지면 외환위기에 수십 배의 위력이 될 거다. 그래서 부채가 늘어나서 큰일이다. 연끌 그리고 비투 등을 갖다가 부추긴 지난 정권의 문제다 해놓고 자기들은 또 이런 결론을 내려요. 거기에다가 이제 선심까지 했어요. 57만 소상공인이 8천억 정도의 코로나 지원금 받은 것 중에 환수해야 될 거를 고금리의 경기 침체까지
왔으니까 이걸 갖다가 면제해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DSR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변동금리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앞으로 가계부채 폭발의 위험이 있다고 보고 변동금리 대출 비율을 줄이기 위한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이라는 제도를 연내 도입을 해서 DSR 한도를 줄이겠다. 그래서 DSR을 적용한다고 했을 때 연소득 5천만 원인 차주는 DSR 한도가 3억 3천에서 2억 9천으로 줄어들어서 지금 가계부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지금 은행들은요, 지금 금리를 갖다가 계속 올리고 있죠. 시중은행들은요, 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또 은행들 보고 이 금리를 갖다가 올리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또 잘못된 거죠. 가계부채가 줄어들려면 대출 금리가 올라가야 가계부채가 줄어들지, 금리가 올라가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대출이 줄어들겠습니까? 이제 빌려간 대출을 못 갚을까만 걱정을 하지 현재 대출을 줄일 생각은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하나금융연구소, 하나은행에서 하는 연구소에서 심각한 이야기가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내년에 경기 회복이 지금처럼 지연되면 자영업자, 한계기업,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 등이 부실이 현실화될 수 있다. 즉 터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금융연구소는 가계부채가 누적됐고 코로나 이후 급증한 기업부채, 이연된 부동산 PF 부실, 계속 돌려막기 위해서 뒤로 미루고만 있는 이 부실들이 내년에 터질 수 있다. 자, 그래서 금리 인하와 경기 회복이 지연될 경우 부실이 표면화할 수 있을 만큼 적극적인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 했어요. 그런데 금리 인하 불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경기 회복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터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비은행권은 자영업자 대출, 비아파트, 지방건설사업장 PF가 높아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시중은행이라고 부르는 5대 시중은행 등을 뺀 나머지 비은행은 매우 위험하다. 자, 그러면서 금융회사 건전성 지표는 아직은 양호하나 최근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은행의 중소기업과 가계 여신 비은행권 대출 연체율 등이 급하게 상승하고 있어 지금 우려된다. 자영업자 대출 부실 방지를 위해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래서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렇게 말을 한 거는 좀 느닷없죠. 그간에 이 가계부채 대책을 놓고 한국은행과 정부가 맞서왔어요. 자, 한국은행은 현 정부 들어서 1.5에서 3.5로 올린 뒤에 지금 6번째 동결을 하고 있죠. 자, 그 사이에 정부가 특례 보금자리론과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의 DSR 비율을 갖다가 예외로 적용해 줘가지고 또 50년 만기 주담대 등을 가지고 가계 대출을 가파르게 늘려왔죠. 그래서 지금 9월 달에만 해도 주담대가 6조 1천억 늘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자, 금융감독원은 오히려 또 은행들 보고 금리를 내려라고 했죠. 제가 그 여러 차례 이야기한 바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금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 자, 여기에 전매 제한이나 부동산 규제까지 완화해서 집값을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했죠. 자, 이런 속에서 2030이 지금 막 집을 샀는데 그들을 갖다가 집을 사라고 패닉 바잉을 갖다가 정부가 부추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달라들어서 전부 지금 특례 보금자리론 등 50년 주담대 등으로 집을 사기 시작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지난해는 그나마 가계 대출을 별로 늘리지 않아서 자, 지난해 1년 동안에 가계 대출이 7조 8천억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 부동산 가격 급락이 시작되니까 이걸 막겠다고 지금 이 정권이 포퓰리즘처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대출을 갖다가 아주 쉽게 해주고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추게 해주고 50년 주담대를 하고 하면서
또 부동산 규제를 풀면서 바람을 잡아서 부동산을 살려보겠다고 해왔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하면 이게 어디 좀 남의 나라 가 있는 것만큼 엉뚱하게 느껴지는 거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겁니까? 자, 이제 와가지고 가계부채가 터지면 어마어마한 폭탄이 될 거다라고 하고 그래 놓고는 또 더 빌려주겠다고 하고 좀 정신 이상자들이에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집단들이에요. 이때까지는 그렇게 아니고 문제없대 놓고 이제는 가계부채가 터지면 IMF 몇십 배 위력이 있다고 하고는 또 돈은 더 빌려주겠다고 하고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문재인한테 전가하려는데 이 정권이 이제는 문재인한테 전가할 수 없는 그런 똑같은 책임이 있다라는 걸 갖다가 알아야지요. 지금 현재 올해 들어서 이 정권이 얼마나 집사라고 부추겼습니까? 문재인 정권보다 더한 행위를, 자, 문재인 정권 못지않은 행위를 해놓고 어떻게 책임을 나눠요? 정신 차리세요.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